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대정부 질문 내내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문제를 두고도 격돌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헌법재판소가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걸 만장일치로 인용을 하면서 양당 공방 더욱 불이 붙었습니다. 특히 오늘 헌재를 향한 국민의힘의 반발 수위가 아주 높았습니다. 헌재는 어제 늦은 오후 재판관 만장일치로 한 대행이 공표한 재판관 지명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공지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목 헌법재판관을 지명, 임명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못하고 또 가처분을 인용했다가 본안에서 기각됐을 때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본안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을 때 발생할 불이익이 더 크다는 이유였는데요. 이로써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던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재판관 임명은 무산될 게 확실해졌습니다. 내일 퇴임하는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후임 지명은 조기 대선에서 당선되는 다음 대통령 몫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한 대행의 지명권 행사로 헌재 재판관 구도를 보수 우위로 재편할 수 있는 기회가 무산되자 국민의힘에선 오늘 헌재를 향한 강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의 투톱이죠.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위가 아주 상당히 높았습니다. 네, 이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어제 이 헌재의 결정은 앞서 헌재가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선출한 마은혁 재판관을 한 대행이 임명해야 한다라고 했던 그 결정을 뒤엎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헌재가 민주당의 시종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권성동 원내대표도 헌법에 대통령 대행의 인사권 행사를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데도 이 헌재가 임의로 이 제한한 것 자체가, 그러니까 효력 정지를 한 것 자체가 정치적 재판을 한 것이라면서 헌재가 이 민주당 꼭두각시로 전락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고무줄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헌재는 이러한 위헌적 의회 독재를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민주당의 논리를 앵무새처럼 복창하며 거대 정당의 시종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계속 추락하고 국민들 사이에서 민주당 헌법 출장소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헌재가 정치재판소가 되었고 나아가 민주당의 꼭두각시로 전락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헌재가 정치적 이익만 고려하면서 스스로 정치의 장으로 들어섰다는 국민적 우려를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반면 민주당은 한 대행이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헌재 결정에 반색했습니다. 특히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요, 어제 헌재 인용 결정과 국민의힘 내 한덕수 차출론을 엮어서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요. 박 원내대표는 오늘 열린 당회의에서 공정한 대선을 관리할 총리가 출마설을 모락모락 피우면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일은 국민에 대한 반역이라고 했고요. 수석 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은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에서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사과와 출마용 졸속관세 협상을 규탄하는 1인 시위까지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애초부터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권한이 없음에도 한덕수 총리는 이를 강행하며 우리 국민과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능멸했습니다. 공정선거와 과도기 국정을 챙겨야 할 한덕수 대행의 마음이 콩밭에 갔습니다. 한마디로 신종 난가병인 노역의 대통령병 중증입니다. 총리실은 어제 헌재의 인용 발표가 나온 뒤에요. 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 결정 선고, 그러니까 이 위헌 여부에 대한 본재판 선고를 기다리겠다. 이렇게 한 줄짜리의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내부에서는 좀 당혹해하는 분위기도 느껴진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총리실의 언론 공지는 지극히 원론적인 입장만 담겼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선 헌재의 만장일치 인용 결정을 예상하지 못한 듯한 분위기도 읽히는데요. 관련해 어제 한덕수 대행 측은 SBS에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했다면서도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고려해서 마은혁 재판관에 이어 두 후보자를 지명했던 건데 결과가 충격적이다, 이렇게 말한 걸로 전해졌고요. 또 다른 총리실 참모는
헌재가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직전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고 SBS는 전했습니다. 어제 헌재의 결정으로 내일부터 이제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9인인데 내일 2 재판관이 퇴임을 하기 때문에요. 당분간 7명의 재판관 체제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법조 일각에서 또 이런 또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잘못하면 삼권 분립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우려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겁니까? 네, 먼저 이 지금의 헌재 재판관 구성을 이 이념 성향으로 살펴보면 진보 4명, 중도 3, 보수 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 18일 진보 성향의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하게 되면요. 진보 2명, 중도 3명, 보수 2명 이렇게 7인 체제가 됩니다.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재집권할 경우 이 퇴임한 2 재판관 후임으로 이 보수 성향 재판관 2명을 추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현재까지 진보 성향이 다수인 이 헌재의 구도가 보수 성향 다수로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민주당을 비롯한 이 구야권에서 대통령이 나오게 되면 진보 성향이 다수인 이 헌재 구도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정정미 재판관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가 되기는 하지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이 탄핵 인용 의견을 내는 등 이 그동안 진보 성향의 결정을 여러 차례 해온 점을 고려해 보면은 이 사실상 재판관 과반이 이 진보 성향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법조계에서는 구여권보다 구야권에서 대통령이 당선되는 상황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등 구야권은 180석 넘는 국회의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행정부에 이어 헌재마저 이들의 치우친 성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관련해 이호성 국민대 법과대학장은 이 조선일보에 민주당이 정권까지 잡게 되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한 몸이 되는 거라며 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상권 분립과 견제 기능이 크게 훼손될 거라고 말했고요.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도 헌재가 정파에 따라 결정을 내는 사법의 정치화가 심화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그거를 만장일치로 인용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만장일치라는 건 아까 저희 기자들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지금 헌법재판관의 어떤 성향상 보수로 분류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까지도 결국 이 가처분을 인용하는 거에 지금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이제 뭐 헌법재판소가 사법적으로 내린 결정이긴 하지만 정치권에 당장 지금 영향을 미쳐서 아까 저희가 전해드렸듯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요. 민주당은 또 강하게 또 밤색을 하고 나섰습니다. 또 하나 주목이 되는 건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지명을 발표하면서 자신의 어떤 결단이고 그다음에 책임도 오롯이 자기가 지겠다, 내 몫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 특히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한덕수 대행의 대권 차출론, 대권 도전 이 부분에는 과연 또 어떤 파장이 미칠지 이것도 궁금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한덕수 대행이 과연 그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이냐 여부는 아직도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네. 출마한다는 걸 전제로 생각한다면 아마도 한 대행은 이런 걸 이 헌재 재판관을 지명하고 그다음에 대미 협상을 뭐 우리한테 다소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내서 그걸 발판으로 뭐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아마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그 첫 번째 그림이 무산됐다는 거죠. 시도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까? 아니 근데 제 본다면. 생각은 네. 그건 한대행이 이제 출마를 결심을 어느 정도 하고서 시도했다. 뭐 이러면 혹시 그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그 반대의 경우 별로 사실 대선 출마 생각이 없었는데 그 이런 일에 대해서 좌절됐다면 이건 대선에 미칠 영향은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한대행이 출마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에 따라서 대선의 그 출마 선언에 미칠 영향 우리가 이런 거를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이르다 싶습니다. 네, 우리 장 변호사님은 어쨌든 법률가시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측면보다 아까 이제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조선일보의 인터뷰 기사기는 하지만요, 일부 법학자들이 만약에 구야권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야권에서 다음에 집권을 하게 될 경우에 헌법재판소까지 이제 진보 우위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면 삼권 분립의 원칙이 상당히 좀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들을 내놨거든요. 네.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기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이런 지적을 하고 우려를 표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좀 너무 과한 걱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사법부는 헌법재판소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대법원을 필두로 한 또 모든 법원들이 있는 것인데 그런 법원들을 뭐 정치권이 다 장악했다 이렇게 보긴 또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헌법재판관들 같은 경우에는 헌법상 3명씩 대법원장 그리고 국회 대통령이 지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 비추어 본다라고 한다면 어떤 정치색으로 어떤 진영에게 휘말려 간다, 뭐 휩쓸려 간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헌법재판관들이 각자의 소신에 따라 그리고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 줄 것이다라는 기대가 좀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네.